그냥 한번 쭉 풀어주고 알았지? 해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참 있다가 방에 딱 가보면 멍하고 있거나 이제 문제집에 그림만 그리고 있다. 그러면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네 번째로 우리 아이의 학습 지속력 높여주기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속력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학습에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며 학습 과정에서 여러 불편, 고통을 이겨내고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 얘는 공부할 때 잘 견딘다, 끈기가 있다, 지구력이 좋다, 인내심이 좋다, 또는 과제 집착력이 있다라고 할 때 말하는 끈기, 지구력, 인내심, 과제 집착력 등을 학습 지속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지속력은 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노력과 시간을 말하며 효과적 학습이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 지속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학습 지속력이 낮은 학생들은 학습 흥미가 없거나 학습 동기가 부족하거나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흥미와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위쪽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적 학습 동기의 부족이 아닌 학습 외적인 전략의 부족으로 학습 지속력이 낮고 학습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아이의 능력에 맞게 학습 난이도, 학습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내심을 발휘하고 실패를 견디는 아이는 없습니다. 시작은 아이가 견딜 수준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키워가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학습량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학습량이 많으면 난이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 성취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심리학자 블룸은 학생의 학습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학습 효과를 상승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제 현재 학습 지속력이 없나요? 또 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나요? 그렇다면 우선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에서부터 학습 효율이 올라갈 수 있고 점차적으로 학습 지구력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학습 지속력을 위한 두 번째 팁은 학습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만 계속 풀기보다 동영상 시청, 개념 읽기, 문제풀이, 채점 후에 틀린 문제 다시 생각하기와 같은 학습의 변화를 주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습 내용, 연산 문제 풀었다가 문장제 문제 풀었다가 서술형 문제 등을 푼다든지 이렇게 번갈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수학 과제와 영어 과제를 번갈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오래도록 잘하는 아이들은 이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변경해 보거나 공부하는 부분을 바꿔보거나 공부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전략을 잘 사용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학습 전략을 본인이 생각해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아이의 하루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할 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공부한다고 하면 그대로 공부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하루 30분 공부하는 아이가 이것도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면 15분은 수학, 15분은 영어를 한다든지 10분은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 수업, 10분은 문제집 풀기, 10분은 영어 단어 외우기 등의 공부 내용을 10분 단위로 변경해서 정해주는 방법이 학습 지속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지속력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짧은 학습과 잦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또래보다 학업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고생의 경우 30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을 그냥 혼자 풀고 스스로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피드백할 수도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아의 경우 30문제 정도를 주고 혼자 다 풀라고 하면 10문제도 다 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공부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는 한 문제 풀고 피드백을 받고 또 한 문제 풀고 피드백 받는 등의 방법이 학습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학년이 어릴수록 또 문항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학생이 혼자 푸는 문제 수는 줄어들고 교사의 피드백, 어른의 피드백은 잦아야 합니다. 한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줄 때도 맞고 틀리고만을 점검해 주기보다는 어느 부분까지 잘 이해했는지 칭찬해 주고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잡아주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거나 개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개념 예제를 좀 풀어준 후에 비슷한 다른 개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와 같이 어린 학습자나 난이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는 도전하는 문항 수와 피드백의 간격이 짧은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실력과 자신감이 이제 향상됨에 따라 점차 문항 수를 늘리고 피드백의 간격을 넓혀서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또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 지속력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지속력을 위한 네 번째 팁은 교사나 부모가 아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습 지속력이 없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한번 쭉 풀어주고 알았지? 해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참 있다가 방에 딱 가보면 멍하고 있거나 이제 문제집에 그림만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10중 8구 문제풀이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습 지속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창피하고 혼날까 봐 또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경우 개념을 충분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고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시간만 지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멍하고 앉아있는 아이, 문제집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해하고 스스로 풀어낼 수 없다 보니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도 사실 부족하고 회복 탄력성도 부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을 몇 번 겪으면 결국 학습의 동력을 잃게 되고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의 수학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사고 활동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은 사고 활동이 아닌 그냥 시간 끌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습 지속력이 없는 아이에게 학습 도움을 줄 경우는 풀이 과정 중간중간 이 부분까지 이해했니?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을까? 와 같이 학생의 이해 정도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사나 부모 같은 어른이 짧은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했는지 또 점검하며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한 짧은 학습과 잦은 피드백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네 번째, 우리 아이의 학습 지속력 높여주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역량, 우리 아이의 학습 지속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옆집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우리 아이의 역량보다 많은 분량의 학습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학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한꺼번에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학년까지는 어디까지 떼야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의 역량보다 많은 양의 과제를 시키신다면 아이의 학습 고통은 심해질 것이고 학습 능률은 오르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보다 우리 아이의 학습 역량을 파악하고 학습 지속력을 파악한 후에 우리 아이에 맞는 학습 분량과 난이도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설정하신다면 훨씬 더 능동적인 태도로 인내하는 학습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교육 관심사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